지구를 통째로 삶아버릴 듯이 푹푹 찌는 무더위.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더위를 날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옛날 그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무더위를 과연 어떻게 이겨냈을까? 찌는 듯한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린 선조들의 지혜,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태양이 이글거리는 어느 날, 더운 것. 얘 뭐냐? 얼굴이 그냥 벌겋게 익었네. 너 불타는 고구마 같다, 야. 아유, 보아하니 더위와의 한판 승에 KO패 당하셨군요. 하긴 사람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는 더위만한 게 없다니까. 아우, 더워. 더워. 을래? 눈 풀리는 거 좀 봐. 예. 정신 차려. 얘 혹시 열사병 온 거 아니야? 에어컨은 장식용인가? 왜 틀지도 않고 저렇게 미련을 떠실까? 헐, 이거였구만. 아빠! 당장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당장! Right now! 열받은 폭탄 드디어 폭발하셨군.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한가요? 아니면 하나뿐인 이 딸내미가 이 더위에 삐쩍 말라 죽어가는 게 더 심각한가요? 네? 그러게, 오늘 같은 날은 좀 심했다, 그치?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도 많다던데. 에이, 넌 절대 삐쩍 마르지 않았어요. 너의 그 숨겨진 뱃살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비만에 가깝지. 복부 비만. 너무 솔직하시다. 사람 민망하게. 아빠! 자꾸 말장난 하실 거예요? 아유, 그리고 말이다, 얘야.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만 살았어. 곱게 키워놨더니 아주 엄살만 늘어가지고. 아유. 지금 농담이 나오세요? 아빠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안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글쎄다. 에이.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그렇게 모르세요? 요새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져서 여름이 너무 덥단 말이에요. 오, 다혜, 요즘 신문 좀 보나 본데? 오늘은 말빨이 좀 먹히네. 조만간 에어컨 리모컨 접수하시겠네요. 느낌 좋아. 야, 이 녀석아. 아빠가 모르긴 뭘 몰라. 물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100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섭씨 1.8도나 올랐다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안 더웠던 건 아니거든. 오, 밀리지 않는 아빠의 언변. 너 에어컨 버튼 누르는 거 말고 시원해지려고 뭐 노력은 해봤니? 이렇게 더운 날은 에어컨 버튼 누르는 것도 정말 힘겨운 일이라고요, 아빠. 옛날 사람들도 삼복더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댔는데 너는 그저 앉아서 그 에어컨 버튼이나 누르려고 그러고 있으니 아휴. 어떻게 보면 넌 시원해질 자격도 없다. 아니, 시원해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니, 옛날 사람들은 시원해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아니, 총기가 없으니까 얼음도 못 얼렸을 테고 에어컨 선풍기도 못 틀었을 테고. 노력이래봤자 이거 부채질밖에 더 있겠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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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 선조들께서는 시원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로 만든 부채를 붙이거나 죽부인을 안고 잔다든지 모시적삼 옷을 입어서 여름을 났고요. 특히 이제 왕이나 고관대작들은 그 석빙고에서 얼음을 먹기도 했고요. 여름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 등목이라고 하는 시원한 그런 그 목욕법도 있었습니다. 부채, 죽부인, 삼배옷, 석빙고의 얼음?
아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처마 밑에 고드름을 먹었다는 기록이 잘못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위대하다는 거야. 지금의 냉장고와 같은 기능인 석빙고가 있었단다. 석빙고의 구조를 보면 옛날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지 알 수가 있지. 매년 6월 말 강가에서 얼음을 14cm 이상의 두께로 잘라 저장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그 얼음을 다시 꺼내 더위를 물리쳤었던 우리의 선조들. 과연 석빙고 속의 얼음은 한여름에도 어떻게 녹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석빙고의 구조는 한마디로 반지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돌로 아치형으로 쌓은 다음에 두텁게 흙을 쌓음으로써 열이 나가는 것을 막았고요. 특히 환기구를 2개를 두어서 그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찬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 얼음 위에는 집이나 그 왕겨를 덮어서 열을 차단했는데요. 보통 석빙고 안이 한 12도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그 얼음 주변에는 한 0도로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석빙고의 얼음이 녹지 않았던 데는 3가지의 열쇠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절묘한 천장의 모양. 화강암으로 만든 석빙고의 천장은 1, 2m의 간격을 두고 4-5개의 아치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열쇠는 환풍구이다. 아치형 천장 사이에는 움푹 들어간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 빙고 안에 더운 공기를 빨아들인 뒤 바깥에 환기구로 배출시킨 것이다. 세 번째 열쇠는 배수로. 얼음의 치명적인 물과 습기를 빠르게 밖으로 빼내 얼음이 녹지 않게 지킬 수 있었다. 또 얼음과 맞닿은 벽과 천장의 틈 사이에는 볏짚, 톱밥 같은 것을 채워넣어 외부의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볏짚과 톱밥은 빈 공간이 많아서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했다. 바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한 게 석빙고란다. 우와, 진짜 과학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아빠,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일반 평민 대부분은 그냥 더위를 견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게, 상상만 해도 싫다. 그래도 집 구조 때문에 조금은 덜 더웠을걸? 집 구조요? 옛사람들은 남향, 배산임수, 즉 뒤에는 산이,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었단다. 이런 곳에 햇빛이 내려쬐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과학 시간에 졸았더니. 마당이 뜨거워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된단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뒷산에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잽싸게 마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알아요. 이거 대류 현상에 의해서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순환하게 되는 거죠? 브라보.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배산임수 남양집 대청마루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쩐지 시골 할머니네 집 마당에 가면은 막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였네요. 그렇지. 근데 아빠,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딸랑 배산임수 남양에 지은 집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 목욕도 더위를 이기는 중요한 수단이었단다. 맞아. 저도 찬물로 샤워하고 나면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빠, 옛날에는 욕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목욕하기가 좀 어려웠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목욕을 좋아하는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 잘 나와 있다. 고려도경을 살펴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날마다 2번씩 겨울에서 목욕을 하는데 남녀 분별 없이 의관을 언덕에 넣고 물굽이 따라 몸을 벌거벗대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어머,
어머. 아유, 부끄러워라.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목욕을 했대요? 아, 어이없어. 아, 말도 안 돼. 아. 아니 그렇게 남녀유별 따지는 애가 여름만 되면 손바닥만한 비키니 들고 그렇게 야외 수영장을 돌아다니니? 아이고 참. 그러게나 말입니다. 바로 어제도 한강 수영장에서 얘 봤대요, 봤어. 완전 수영장에서 살더만. 시대마다 풍속이 다르잖니.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물론 예외인 사람들도 있지만. 양반계층 아닐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제사 준비하면서 목욕제기 할 때 빼고는 거의 몸을 드러내지 않았다던데. 그렇지. 그래서 여름만 되면 염증으로 고생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풍질거풍. 풍질거풍? 왠지 느낌에 바람풍. 바람을 즐겼다는 것 같은데. 체면상 그 개울에서 목욕을 할 수 없었던 선비들은 산에 올라가서 상투를 벗어 바람에 머리를 날리고,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 그 남자의 그 중요한 중요한 뭔데요? 뭔데요, 아빠? 아이 모르겠다. 그 중요한 심벌을 햇빛에 쬐서 말리곤 했지. 그거를 풍질거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 가치관에서 봤을 땐 굉장히 과감한 그런 피서법이야. 아빠 그만. 아우, 상상된단 말이에요. 어머머, 얘도 참 주책이다. 학습은 그냥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아이 그게 보기에는 좀 거시기에도 그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피서법이었어요. 아, 요즘 들어 옷을 벗고 바람으로 목욕을 하는 풍욕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거 다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풍욕을 즐기시다가 공연 음란죄로 잡혀간다고요. 그 한의학에서 피부는 그 인체 면역의 최전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욕은 자연바람에 그 피부를 노출시켜가지고 피부 모공의 어떤 수축 이완 작용을 도와주고 땀 등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서 피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인체 전체의 대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와 각종 피부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 봐라, 좋다잖니.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단다. 이번 여름은 절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오로지 풍질 거풍으로만 올여름 굳건히 이겨볼까 한단다. 아이고, 그렇게 쉽게 싫어하더니 아주 좋은 잉여 찾으셨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아빠, 우린 가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찢는 듯한 더위에 숨 막히신다고요? 잦은 얼음 섭취와 과한 에어컨 사용은 배탈과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가족, 친구와 함께 시원한 계곡을 찾아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